여도타짜 시작합니다. 장타짜, 김타짜, 윤타짜, 김상현 정치평론가, 윤태권 더모아 정치부석실장, 장성철 공동센터 소장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나 지난주에도 저 이러지 않았어요? 마지막 인사를 처음 해버리네. 장타짜, 김타짜, 윤타짜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시겠어요? 인기 많으셔가지고 다들. 9669번님께는요. 네. 커피 쿠폰 1년간 드실 수 있는 걸 보내드리세요. 본인이? 아니요. 네. 김타짜님. 아니요. 우리는 저기 테디님께서. 제가요? 그 청취자분들께 인기 많은 것보다 우리 김태현 진행자님의 시기 질투가 더 무섭습니다. 어떻게 하셨을까? 자, 우리 오늘 여러 가지 얘기가 준비가 돼 있는데 이거부터 해보죠. 윤타짜. 어제 이제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8일 만에 퇴원을 했는데 네네. 국민 여러분께 우리 남은 생도 국민을 위해서 살겠다. 뭐 요 얘기하면서 부산 얘기를 했어요. 각별하게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 네. 부산 소방, 경찰, 부산대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아유 뭐 어쨌든 이재명 대표 빨리 회복하셔가지고 네. 댁으로 돌아가신 게 천만 다행이고요. 부산 이 부분이 네. 그 부산 남자 텔레그램 메시지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뭐요? 정성호 의원하고 그 메시지 주고받는 데서 부산에 대한 감사 표현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 구절이 맨 위에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 뭐 현근 퇴근요 그 위에. 네. 네. 아, 정성호 의원이 그렇게 조언을 했다. 뭐 예. 메시지 조언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건 뭐 잘한 조언이고 잘 받아들인 것 같은데 이게 민주당이 여러 가지 지금 아쉬움이 있죠. 이 피습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정말 위중하고 불행한 일에 대해서 정치적 계산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하지만은 정치인들은 속으로 정치적 계산을 다 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민주당의 이게 대처 또 전원 과정에서 벌어진 뭐 이런 저런 일들이 이제 잡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대표가 본인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잘했다고 보는데 아쉽죠. 아쉬운 게 지금 이게 첫 메시지지 않습니까? 네. 흔히들 이제 이야기하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전은요. 이게 이제 첫 메시지였던 것처럼 이 첫 메시지가 되게 중요한 건데 일단 8일 만에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조금 아쉬워요. 무슨 말씀이냐면 꼭 이 대표가 육성으로 하지 않더라도 뭐 관계자를 통해서 대전은요도 당시 유정복 비서실장을 통해서 나온 거였어요. 네, 그렇죠. 네. 나올 수 있었는데 너무 길어졌고 그리고 그 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텔레그램 이게 사실상 첫 번째 메시지가 돼 버린 거잖아요. 노출돼.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건 두 번째 메시지인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참 삐걱거림이 많았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민주당에서 뭐 설마 그러기 하겠습니까만은 이런 말 하면 하던데 특검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네. 무슨 뭐 총리실이 뭐 어쩌고 저는 민주당이 이걸 빨리 마무리 짓고 네.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정상적으로 당무에 복귀해가지고 툴툴 털고 일한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김타짜. 네. 이게 딱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부산에서 네. 서울로 넘어온 네. 이 문제를 가지고 뭐 부산 지역 의료계가 들썩들썩거린다는 네. 보도도 있었고 네.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PK를 부산 방문해서 네. 응급의료, 긴급의료 체계 특혜 구멍에 대해 국민이 많이 분노하는 것 같다. 네. 이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발언이라고 이제 보이잖아요. 네. 거기 그 와중에 이재명 대표는 부산 시민에게 감사하다. 이거 이제 정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양당의 부산의 민심에 대한 시각. 전뭐 우습게 얘기하면 네. 죽이는 정치 하지 말라 그러니까 매기는 정치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네. 뭐 약간 뭐 노련하게 좀 매겼다 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동훈 네. 위원장이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난하기 앞서 민주당이 반성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야당 대표의 테러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럼 국면은 어떻게 가야 되죠? 완전히 이재명 동정 국면이 쭉 펼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정표가 쫙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이게 없어요 지금. 없어요? 거의 없잖아요. 이재명 동정론 뭐 이렇게 막 하고 동정표로 막 이렇게 막 이거 이럴 수가 있냐 뭐 피해자다 촛불 막 기도회도 뭔가 하고 있어야 되는데 희화화 없어요. 오히려. 이게 국면이 갑자기 특혜 논란과 지방 의료 폄하 논란으로 국면이 전환돼 버렸어요.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동정표를 받는 게 아니라
설명을 해야 되는 부담을 갖게 되는 국면이 돼버린 거예요. 헬기 탄건 특히 아니다 뭐 이런 거. 그렇죠. 네.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이재명 당대표가 나오기 전에 이거를 해결을 당연히 해줬어야 되거든요. 네. 왜 이재명 당대표 피해자인데 이게 본인이 결정을 할 정신이 있었겠어요? 없죠.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어요? 이 일을 벌인 사람들이 네. 빨리 해명을 하든가 책임을 지든가. 제가 볼 때는 뭐 정청래, 천준호 네. 당직을 내려놓든가 네. 불출마 선언을 하든가 네. 이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해주고 이 어마어마한 사건의 수혜라고 표현하면 좀 어쩌고 어쨌든 그 영향. 동정 뭐 좀 안 됐다는 안쓰러움 이런 거를 충분히 이재명 대표가 받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이재명 대표가 이 부담을 설명해야 되는 부담을 떠안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의 각별한 감사 이거 더 굉장히 세련되거나 더 구체적인 표현들이 나올 수 있었음에도 부담스러워서 난 이 정도에서 그냥 그친 표현이라고 보거든요. 아 네? 그래요? 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어. 더 구체적으로 나가면 그러면 뭐 부산 병원이 뭐 이렇게 나오신 건 왜 나오신 겁니까? 예, 예, 예. 뭐 이런 것들 질문 나오면 안 좋잖아요. 알겠습니다. 전 되게 안타까워요. 알겠습니다. 네. 이 어제 그 얘기도 나오잖아요. 국정조사나 특검 할 수도 있다. 아니 앞서 홍익병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는데 일단 경찰에 더 재수사를 촉구를 하고 그게 안 되면 다른 것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뭐 당론도 아니고 일각에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뭐 맞지가 않죠. 국정조사는 국정의 특정 사안에 대해서 네. 의혹을 밝힐 게 있으면 네. 검찰 경찰 조사가 미진하면 이제 국정조사를 국회에서 하는 건데 이거는 뭐 그런 사안도 아닌 것 같고 앞에서 두 분이 말씀을 잘 해주셨고요. 저는 민주당이 이 사건 관련해서 아니 왜 우리 대표가 죽을 뻔했는데 왜 이렇게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지?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치. 그러면 지금 어떤 의사 단체에서는 이재명 당대표를 뭐 고소고발하는 모습도 나타내고 부산시에서 의사회에서는 좀 여러 가지로 이재명 당대표의 선택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찾아가서 아유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국민의힘이나 보수파 쪽에서 사주를 받아가지고 뭐 우리를 고소고발한 거 아니야? 정치적으로 우리를 공경에 처하게 하려고 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인식을 갖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부산 민심이 안 좋아진 거는 맞고 네. 정말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습당했을 때는 정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좌우를 가리지 않고 네. 그런 분위기가 쾌유를 비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건 좀 이상해졌어요. 이상해요. 김상일 평론가님 말씀처럼 네. 폄훼 논란도 있고 뭐 특혜 논란도 있고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수습을 해야지 우리 억울해. 이거 뭐야 부글부글. 이러면 손해죠 더. 윤타짜.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총선에서 지역별로 광역자치단체별로 봤을 때 제일 궁금한 게 부산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부산이 원래는 전통적으로 국민의힘 표밭인데 어쨌든 민주당 의원이 3명이 있고 그렇죠. 3명이 또 지역 관리를 굉장히 잘하는 의원이고 그런데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때문에 여권에 불리하고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피습당해서 잘하면 부산의 민심을 확 얻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또 지역 의료 폄하 논란이 나와서 또 감점이고 이거 부산 민심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게 될 거로 부산 사나이 PK의 아니, 뭐, 남자 네, 제가 윤타짜. 부산 사람이지만 정치 1번지 강서구에 살고 있어가지고 부산을 잘은 뭐 모르긴 하는데 부산에서도 뭐 불출마 제 선언해버려요. 친구들은 뭐 많을 거 아니에요. 특히 부산대 의대도 뭐 교수들이 네. 있어요. 뭐 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면 부산이 이제 전반적인 열패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야를 떠나가지고 네. 초고령화 도시. 네. 인구 감소. 예. 뭐 이거는 뭐 윤석열 정부 탓이다, 문재인 정부 탓이다가 아니라 한 10여 년, 20년 쭉 이렇게 되고 도시 있는 자체가 거예요. 낙후하고 그렇죠. 있다. 예. 그리고 뭐 인천이 제2의 도시다. 이제 뭐 세종 뭐 이렇게 충청은 뜨고 뭐 평택이니 뭐 동산이니 이렇게 하는데 되게 열패감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정치권이 공이 여야 공이 뭐 네 탓이다라고 말할 상황은 아닌 것인데 엑스포 이건 뭐 되긴 하겠어 했는데 괜히 바람 넣어가지고 열받았다. 뭐 이런 것도 이제 분명히 있는. 이건 이제 여권의 책임. 왠지 줬다 거- 뺏는 느낌이거든요. 인 거죠. 뭐 별로 생각도 없던데 된다 하다가 안 됐으니까 이게 여권의 책임인데
지금 또 보면은 이재명 대표 뭐 요건. 네. 그러니까 부산 사람들이 제가 볼 때 이런 게 있거든요. 화날 준비가 돼 있어요. 늘 어디에 대해서든지. 네. 그러니까 쭉 화가 나 있다가 엑스포 때문에 여건에 화났다가 이번에 또 이 부분을 보면은 자존심의 문제 같은 거 부산일보 보면은 별이라기보다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네. 버튼이 눌린 장면들이 있어요. 뭐냐면은요. 경찰 발로 이렇게 나왔는데 한 경찰이 이렇게 말해요. 부산이 원래 전통적으로 조폭 사건도 많고 해서 외상 치료에는 일가견이 있는데 무슨 서울대병원이 더 잘하냐. 거기다가 실제로 그 부분도 있고 부울경 지역에 거대 제조업체들이 많잖아요. 네. 몸쓰는 맞아요. 산업재해 부분 같은 게 많기 특화돼 때문에 부산이 그 권역별 외상센터가 되고 그런 것도 이제 있는 것인데 그런 것까지 사실 민주당에서 그런 뭐 생각했겠습니까? 아니 대표 급하고 또 가족들 걱정하고 하니까 빨리 옮기자 이 정도 아니었겠어요 짐작컨대. 근데 그런 부분들이 다 눌려버렸고 거기에 이제 뭐 어제 한동훈 위원장 오늘까지 일정이 있는 거죠. 부산에 공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이거 운이 좋다고 그래야 되나 하는 게 저는 한 위원장이 12월 26일인가 취임했을 때는 그 메시지를 보고 썩 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때 우리 방송에서도 이야기인데 뭐 운동권 뭐 이런 이야기 너무 그렇게 해야 되나 굳이 본인이 했는데 1월 2일 이재명 대표 피습 이후로 오히려 그런 쪽에 브레이크를 탁 걸면서 훨씬 더 모양새라든지 워딩이 매끄러워졌어요. 격차 해소라든지 뭐 화합, 통합, 미래 이런 쪽으로 가고 그리고 마침 연초에 일정들을 대구, 대전, 광주, 서울, 뭐 충북 여기는 해놨지 않습니까? 부산이 남아 있었던 거잖아요. 공교롭게도. 그러니까 무슨 갈 수 있었죠. 예를 들어서 그 앞에 부산 갔다 왔으면은 또 못 가지. 또 가면은 야 이거 뭐 빈집 털러 가냐 그런 소리 들을 거 아니에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를 좀 해도 돼요? 뭐 하세요. 네. 허락 받고 해야지. 왜요?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윤태곤 실장님이 그 의미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뭐 그거는 뭐 신년 인사회 당원들한테 하러 가는 거니까 다 좋은 분위기고 뭐 좋은 메시지 낼 거라고 보여지는데 안 간 곳에 전 주목하고 싶어요. 어디요? 보통 우린 부울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산하고 경남을 1박 2일로 갔는데 울산을 안 갔단 말이에요. 왜 안 갔어요? 왜 안 갔을까? 왜 안 갔을까? 그거에 대한 김기현 대표 때문에? 좀 그렇게 봐요. 아 진짜? 김기현 대표 보기가 좀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서 가면 현역 의원들 다 만나고 뭐 이래야 되니까. 그렇죠. 다 나오잖아요. 다 나오고 사진 찍고 얘기하고 막 하니까 아니 부산 경남을 1박 2일로 가는데 울산 바로 갔다 오면 되는데 거기를 안 갔다. 그 정치적인 함의와 의미가 뭘까? 그것에 대해서도 좀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큰 김기현 대표한테 좀 죄송하지만 그거 때문에 가고 안 가고 저는 조금 모르겠어요. 그건 잘 사실. 전제는 김기현 대표에게 죄송하지만은 알겠습니다. 근데 어제 또 매기는 평론. 자 우리 김타짜한테 좀 이따 다른 거 질문 드리고 윤타짜 요거 맞아요. 어제 한 저 위원장이 자갈치 시장에서 밥 먹을 때 입었던 티셔츠 1992가 박혀있는 지금 유튜브로 나갑니다. 이거 무슨 지금 인터넷 상거래 사이트에서 랭킹 3위까지 올라갔다던데 판매량. 이거 본인은 그냥 입었는지도 모르겠지만 부산의 1992라는 거는 이거 사실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에요? 한 위원장이 여의도 사투리를 쓰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적응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서 우리가 이재명 대표를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긴급 의료 체계 구멍의 문제는 정책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돌려가기 말하자면은 여의도 사투리 안 쓴다면서 옛날 정치인들이 이런 거 많거든요. 팔도 고향로 여기는 내 고향이고 저기는 우리 아버지 고향이고 처갓집이고 뭐 옛날에 어릴 때 뭐 여기에 추억이 있고 그걸 꽤 세련되게 한다. 어제도 2번 좌천 뭐 2번 와서 있으면서 제일 행복한 시절이었다. 송정의 바닷가를 걸었고 서면에 뭐 기타 학원을 다니고 사직에 야구를 보고 부산 사람들이 볼 때 좀 준비했네. 이게 약간 귀엽게 느껴지는 거예요. 서울 사람이 와가지고 나 부산 좋아합니다라는 게 어색할 수도 있는데 그 정도면은
공부 좀 하고 준비 좀 했네로 느껴지니까 뭐 이뻐 보이는 거죠 그런 게. 너무 좋게 이제 해석해 주시면 아니 부산 사람 아니 제가 이 끝까지 들어보세요. 팔도 고향론이라는 게 이 삐끗하면은 옛날에 뭐 누구가 이회창 대표 때부터 뭐 네.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 사실. 할아버지가 여기서 청주에서 태어나고 네. 광주에서 태어나서 청주에서 자라고 예. 피난 때는 부산에서 있고 네.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네. 또 아버지는 이북에서 근무하고 그게 이제 세련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까지는 그런 거고 어제 부산에 1992 예. 같은 것도 그런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걸 뭐 좋게 이야기해 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의도 사투리 안 쓴다라고 하면서 뭐 자기가 잘하고 있네. 그런 거. 근데 좋게 얘기해 줄 건 좋게 해주고 다른 정치인도 따라와서 경쟁을 하게 해줘야 돼요. 근데 한동훈 장관을 보면 이준석 전 대표가 했던 장점들을 가져다가 굉장히 많이 쓰는 느낌이 들어요. 요런 뭐 거 노래에서 1900 따온다든가 후드티 이런 걸 입는다든가 그러면은 이준석 대표가 잘했던 거를 어쨌든 차용해서 잘하면 뭐 많은 사람들이 따라해서 잘하면 좋은 거죠. 근데 확실하게 과거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방식을 쓰고 있다. 둘 다 이준석이든 한동훈이든 그게 뭐냐? 제가 볼 때는 메시지가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돼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이렇게 이미지가 이미지화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 굉장히 효과가 커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감성을 터치하는 메시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의 워딩들을 보면 네. 워딩들이 뭐 뚝방길을 걷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딱 듣는 순간 뭔가 이렇게 서정적이고 감성적인 이미지가 떠오르면서 왠지 동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제가 여기서 한 번 더 사람들이 나가면요. 한비어 청가를 계속 부르고 있고 아니, 말이야. 그거- 그런 건 아니죠. 또 네? 비판할 건 안 확실히 했고요. 비판을 하지. 김건희 이걸 이틀 겁니다. 이런 거. 아니 이걸 한핵관들. 한비 어천가로 보면은 저는 좀 글쎄 뭐 민주당의 한나땡 이런 이야기 할 때 좀 그랬는데 보세요. 목동 키즈 출신이라고 하는 이준석 네? 80년대생하고 네? 강남에서 자란 한동훈 70년대생의 네. 이런 식의 경쟁 네. 경합이 되면은 민주당은 순식간에 몰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치에 이걸 뭐 업그레이드라고 하면 또 칭찬이라고 그럴 테니까 변화가 가는 거는 저는 분명할 것 같아요. 이번 총선을 기점으로 해서 다음 대선까지도 이런 식의 분위기 이전이 될 거고 여기서 이제 뭐 민주당에서는 민주당이 한 발 빨랐죠. 올드보이들 뭐 돌아온다 했는데 이제 국민의힘도 뭐 한 명 두 명 하는데 저는 뭐 그거 안 될 거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사실 앞서 어제 그 1990이 딱 보고 야 저거 딱 이준석 전 대표 생각이 나긴 났어요. 만약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 있었으면 저거 이 전 대표의 아이디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근데 이제 92를 아까 앞서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부산 사람들한테 1992 특히 이제 나이 좀 있으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뭐 기가 막힌 해입니다. 1992년이 왜냐면은 염종석이라는 신인 투수가 나타나서 롯데자이언츠 마지막 우승이 92년 가을이거든요. 네. 92년 겨울에 뭐 있었어요, 장타짜? 저 그때 군대 있었는데요. 아, 그때 네. 동계훈련 나가지고 네. 추워서 네,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92년 겨울에 YS가 대통령 당선되잖아요. 그때 이제 군인으로서 그걸 그러니까 지켜봤습니다. 부산의 입장에서는 그때가 화양연화였었죠. 부산이 두 번째 네, 기지. 경제도 뭐 그때까지는 그래도 네. 부산 경제가 괜찮았고. 신발 두 분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판을 했으면 제가 옹호하고 칭찬해 주려고 했는데 네. 두 분이 이제 칭찬을 해주셨으니까 균형을 맞추는 균형 잡힌 차원에서 시사. 자, 레드팀. 약간 좀 네. 쓴소리. 레드팀 좋다 이거. 저런 꾸며진 행사에서 네? 준비된 어. 꾸며진 아, 행사. 꾸며진 행사? 당원들 모아놓고 행사하는 거잖아요. 꾸며진 행사에서 준비된 발언을 갖고 준비된 뭐 옷을 입는 걸 갖고 여러 가지 좋게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역할이 지지층 결집이라고 하면 두 분의 말씀이 맞죠. 지지층 환호를 많이 받고 결속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근데 뭐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렇게 중도층으로의 견인력, 소구력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의미 있는 여론의 반전이나 흐름이 있는 것 같지가 않고 또한 결정적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과 윤핵관들과 당 지도부와 입장을 같이 하는 모습에 과연 국민들이 달라졌구나. 국민의힘에 관심을 가져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정치적인 판단과 메시지가 필요하다. 그래야 총선에서 오 한동훈 효과 있었네. 그러한 얘기를 듣지. 뭐 자꾸 지지층 모여 있는데 사진 찍고 사인해주고 이거요. 어제 보니까 뭐 시장이나 이런 데 보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였더라고요. 솔직히 제 심정을 말씀드리면 어제 그 부산 국제 영화의 거리 그때 그 장면은 대선 때 대선 후보 떴을 때 장면이에요. 저는 그거는요. 그렇게 봤어요. 그 어제 그 화면. 경남 가까운 네. 곳 그리고 부산에 있는 당원들 다 소집해 불러들인 거예요. 정말로요? 예. 예. 이거 잠깐 이걸 확인해야 될 문제인데. 아니 확인해 동원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일부 일부? 그냥 지나가는 시민도 있었겠지만 네. 야 우리 비대위원장 온다. 네. 가서 우리 환호해 주자. 응원해 주자. 네. 그 쫙 모인 거란 말이에요. 네. 그걸 갖고 와 많이 바뀌었네. 한동훈 인기 많네. 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어렵고 진짜 인기를 확인해 보려면 네. 그런 동원되는 행사가 아니라 네. 한번 그냥 무작정 한번 나가 보세요. 나가서 정말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보고 사진 찍어달라고 하는지 사인해달라고 하는지 그 눈빛 표정 그거를 봐야지 당원들이 오 멋있어요 막 박수치고 이거는 민심이 아니라 이거죠. 저는 알겠습니다. 제가 네. 반은 동의하고 반은 동의하지 않는 게 다 그 앞에 동의해줘야 이제 나 지금 뭐 영화 공연 많이 보러 봤는데. 갔을 때나 그럴 때도 대중 소구력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아, 있죠. 이게 그러면은 뭐 누구 다른 당 대표 가도 이만큼 됩니까? 그걸 폄하할 필요는 저는 폄하는 없다고 아니라. 생각해요. 거기다가 뭐 불러들였다 그런 것까지도. 당원 동원. 일단 반은 제가 동의하는 거는 지금 한동훈 장관이 메시지라든지 아까 보면 이런 뭐 세련된 여의도 사투리 구사 이런 건 되게 높은 점수 줘야 돼요. 하지만 국영수라면 한 과목 영어 수학 중 한 과목 아직 답지를 아예 안 낸 거예요. 틀린 답을 낸 것도 아니고 맞는 답을 낸 것도 아니고 그 장 소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아직 답을 안 냈기 때문에 네. 이건 채점을 네. 할 수가 없는데 지금 두 가지 아니 악법 전망이- 김건희 특법법이 악법이라고 했으니까 답을 낸 거 조금 아니에요? 뭐 냈지. 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망이 두 가지가 있는 게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의 뭐 측근 2인자니까 다른 이야기 못 할 거다라는 전망하고 네. 또 한 가지 전망은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인데 자기가 살려면 선거를 이기려면 여기다 답을 내지 않으면 죽는다는 걸 모르겠냐라는 이제 뭐 두 가지 전망 아닙니까? 이건 네. 저는 한 3주? 면은 나올 것 그 같아요. 답을 내려 그러면은 선생님한테 두드러 맞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그건 문제지. 거죠. 그게 한계지. 그러니까 너 답장할 저는 거야 두드러 맞을 거야. 윤타짜나 제가 한 얘기와 장수철 소장이 한 얘기는 one thing another라고 생각해요. 네. 별개의 사안이다. 한국말로 하세요. 뭐 네. 못 알아들어요. 죄송해요. 예, 네. 그러니까 그 네. 다른 별개의 네.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그 장성철 소장이 이야기한 사안으로 가면 거의 다 동원됐을 건 맞을 거예요. 근데 당원들도 사실은 네. 그 전부 다 오라 그래서 다 가는 거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전임 대표가 오라고 그랬으면 안 그렇죠. 간다. 안 가죠. 그리고 더 인기가 있는 대표 내지는 대중적인 네. 정치인 쪽으로 더 많이 가는 건 또 사실이어서 네. 동원은 됐을 거예요.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저도 뭐 네. 좀 약간 해봤어요. 과거에 그죠. 동원을 해봤으니까 예, 안다. 과거에 그 좀 네. 나간다는 정치인들과 일을 많이 해봤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그 팬클럽층이나 네. 아니면 뭐 지역위원회 같은 데서 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가자고. 단어의 뉘앙스가 미묘한데 네. 공지, 네. 동료, 네. 동원, 권유 그렇지, 그렇지. 사실 뭐 한 끗 차이인 한끗 건데 차이네. 근데 이걸 네. 하더라도 네. 온단 말이야. 어. 그래 가봐야지 하는 거랑 그치. 뭐 귀찮게 뭐 자꾸 하면. 문자 보내라고 하는 거랑 뭐 그치. 그게 이제 잠깐 다른 거지. 마지막. 근데 많은 분들이 보러 갔을 거예요. 자 장타짜 예전에 김무성 대표 때 이렇게 부산 동원하면 아니, 이 정도 가요? 아니 부산 제가 동원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다른 경험으로 네. 이렇게 버스 안에 딱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그럼 버스 안에서 자 우리 한동훈 하면 환동훈 뭐 이렇게 네. 환호하는 것도 이렇게 연습해보고 자 박수 막 네. 이렇게 연습해보고 연호도 연습해보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김무성 대표 때 이 정도 할 수 있었냐고. 아이 동원하면. 그 어렵죠. 넘어가시죠. 어려워요? 입으로 넘어가시죠. 광고를 부르는 사나이. 네, 3부로 돌아올게요. 자, 요도 타짜 3부에 다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요거 3부에서는 무슨 얘기부터 할 거냐면 요거다. 앞서 그 아직 국영수 중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시험 치지 않았다는 과목, 답을 안 냈던 거지. 네. 답을 내지 않았다는 과목. 그런데 답을 내면 선생님한테 맞을 거기 때문에 답을 낼 수 없다는 장타짜의 그 분석이 있었어요. 그 얘기 해볼 겁니다. 뭐냐? 김건희 리스크. 네.
예, 사실은 뭐 아니 도이치 특검이라고 해주세요. 아니 저희가 왜 도이치 제가 리스크. 이렇게 얘기했냐면 이 김건희 리스크라는 6글자를 보수 언론에서는 얼마 전부터 쓰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 여권 인사들 중에서 이 단어를 쓰는 사람 없었거든. 제가 네. 인터뷰를 많이 해보면. 근데 네. 김경률 비대위원이 저랑 인터뷰할 때 첫 번째 쓰기 시작했어요. 네. 아 본인이 쓴 게 처음일 거래. 예, 그러면서 아마 그날 비대위 회의할 때도 얘기를 했다던데. 네. 어쨌든 비대위 회의에서도 언급이 됐다 요 6글자가. 그리고 그게 월요일이었을 겁니다. 아마 김경률 회계사와 인터뷰. 그리고 화요일 지난주였나? 어쨌든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에 윤지혁 원내대표 주재로 비공개 중진 연석회의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었다. 이상민 의원이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상민 그래요? 의원도 그 방송이고 네. 거기서도 나왔다라는 그 별개로. 네. 이상민 의원도 자, 거기서 장타짜. 자기가 얘기했다. 이 비공개 중진회의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거 취재 좀 해봤어요? 중진회의는 잘 모르겠고요. 네. 그 김경률 회계사가 얘기한 김경률 최고위원- 비대위원? 네. 그때 최고위원 회의 때 분위기가 아주 정말 살벌했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비공개. 왜냐면 제가 예. 황당하고 비대위? 당황했다고. 비대위 회의 때.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경률 비대위원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 특검 막 얘기하는 순간 이제 다른 이제 비대위원들이나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이 다 이거 뭐지 이러면서 딴짓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래요? 발언을 딱 끝내고 나니까 정말 분위기가 쉐하고 예. 정말 다 다른 말로 돌리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다. 그래서 김경률 비대위원도 이거 내가 실수했나? 다음부터 얘기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에서 말한 거 아니에요? 비대위에서. 아니 네, 그러니까 비대위에서도 그날 얘기를 했어요. 저희 방송 나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김건희 비대위 김건희 리스크라는 얘기를 해서 제가 이거 여권 인사 중에서 최초로 얘기하는 거 아니냐고. 아 맞다고. 그러면서 김건희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별감찰관 제2부속실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나는 이 얘기 끊임없이 할 겁니다라고 하고 그날 비대위 회의에서 똑같이 얘기했다는 이제 거예요. 얘기 안 할 거예요. 아마 입 그래요? 다물 거예요. 네. 얘기가 되게 부담스러울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김경률 비대위원이 아니 나 이런 말도 못하게 해? 그럼 이제 사퇴로 가는 거고 계속 얘기할 거면 예. 아니면 가만히 있을 것 같다. 근데 저는 후자 쪽인 것 같아요. 얘기를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문제 제기를. 근데 그날 김경률 비대위원은 제가 비슷한 질문을 했을 때 그렇게 답변하긴 했어요. 본인은 지금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별로 뭐 두려울 게 없다. 나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지. 이런 식의 얘기는. 그리고 이제 하시죠. 아까 제가 이제 이상민 의원 역시 좀 정치 구력이 있는 분이라고 느낀 게 거기도 뭐 어디 인터뷰에서 앞에 쭉 여론이 이렇고 뭐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서 하고 근데 내가 여기 처음 들어온 사람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아까 한동훈 위원장이 우리가 이재명 대표 공격하면 안 됩니다. 네. 하지만 응급 체계에 대해서 사람들의 뭐 여론이 높아집니다라고 말한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그게 정치력이에요? 비겁한 거지? 본인이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에 간다면서요. 그러면은 근데- 본인이 예, 말씀하세요. 아니 아 왜 그래요? 근데 그거를요, 저는 네. 비겁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장소장님 그렇게 느끼실 수 있으니까 그런 건데 그렇게 잣대를 대가지고 막 뛰쳐나오지 못하면은 정치할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몰아가서는 아무 일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동안 이상민 의원이 아니, 민주당 안에서 했던 얘기와 주장과 명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본인이 한 일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비겁하게 얘기하는 것이 지금까지 정치적인 소신과 입장과 판단과 그러니까 결정에 맞는 거냐 이거죠. 제가 제 이거 말은. 뭐 이상민에 대한 게 아니라 저는 뭐 민주당이든 누구든한테 좀 비슷한 잣대를 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의 현실적 자리하고 그간 같이 해서 어떻게 균형점을 만들고 좁은 길을 만들어서 뚫고 가느냐 저는 그런 쪽으로 좀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판단도 하고 그럼 제가 뭐 이런 이야기가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 사람들하고 손잡는다고 하는 거 옛날 자기가 말한 거랑 맞아요? 하나도 안 맞지? 손잡는 거. 뭐 재산 이낙연 분당? 뭐 등등하고 같이 간다고 하는 거. 근데 그거는 더 큰 가치를 위해 가지고 저는 본인이 조금 숙이고 과거 말에 대해 가지고 수정을 하고 하는 게 더 용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호랑이 현실적인 걸 만들어내기 위해. 윤태곤 가지고. 실장님 말씀 맞는데 본인이 계속 했던 얘기들이 있잖아요. 나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그럼 지금의 모습은 그건 아니죠. 그냥 나 공천 받아가지고 다시 나 배지 한 번 더 달래. 그렇게 순응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실망스러워서. 얘기하는 알겠습니다. 자 김타짜 보기에는 네. 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권에 뭔가 변화의 움직임이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아니면 똑같아요? 뭐 저는 항상
좋은 쪽으로 기대를 하니까 좋게 얘기를 나만 하면 나쁜 사람이네. 나만. 좋게 얘기를 하면 네. 뭐 그랬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걸 못하면 네. 결국 총선은 뭐 뒤엎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네. 그리고 총선을 뒤엎지 못하면 대선으로 가는 길도 막힐 것이다. 그러니까 그 노신의 시에서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없을 거다. 그래서 혼자 갔기 때문에 길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기를 기대하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그게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차원에서 훨씬 낫지 않나.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나를 조금 밟고 가. 근데 밟고 가되 발자국이 푹 들어가지 않고 발자국만 살짝 나게 살살 밟고 가. 이 정도 얘기하는 게 맞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네. 저는 뭐 여러 정치 세력들이 직면에 있는 과제 같은 게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앞서 우리 지금 쭉 이야기했지만 둘 중에 하나예요. 이 길로 가면 살고 저 길로 가면 죽는다는 게 뻔한데. 다 알아. 근데 이제 죽는 길이 오히려 뭐랄까 조금 편한 길이고 사는 길은 좀 험난한 길이죠. 선택의 문제고 아까 제가 뭐 저 이준석 대표 잠깐 이야기했지만 제3세력에 나와 있는 분들도 똑같아요. 합치면은 사는 거고 각각 제가 누가 물어봐가지고 이낙연 신당의 미래가 어떠냐 이준석 신당의 미래가 어떠냐 다 어둡다. 그 이유는 이낙연 신당으로 가면 어둡고 이준석 신당으로 가면 어둡고 어쨌든 양보하고 해서 하나가 되면 밝아지는 거예요. 똑같지. 근데 뭐. 제가 한동훈 장관한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는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뭐냐면 길을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걸어가면 많은 사람이 함께 갈 수 있지만 지금처럼 리무진 타고 의전 받으면서 가면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그 차 안에 수행 비서뿐이 없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 이슈를 좀 얘기를 해보죠. 자 이거 김탄찬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네. 윤영찬 의원 탈당 안 했잖아요. 안 했죠. 네. 이거 배경을 좀 알고 계세요 혹시? 제가 아는 배경은 뭐 임종석 실장과 특수관계거든요. 임종석 실장하고 윤영찬 같이 근무했으니까. 광흥창 팀부터 해가지고. 광흥창 팀 멤버구나. 예. 그리고 특수관계인 게 그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처음에 청와대에 들어서 자리를 못 잡았어요. 친문이 아니기 때문에. 윤영찬, 그냥 막 이미지상 이렇게 떠온 거거든요. 낙하산처럼 이렇게 떠온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리를 못 잡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이 비서실장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의 유용성을 너무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임종석 비서실장을 불러다가 그 비서실장직 사용법을 거의 이렇게 친절하게 계속 가르쳤대요. 그래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고 임종석 실장이 그 청와대에서 거의 그 주축으로 서기 시작을 하면서 임종석 대망론 이런 게 또 꿈틀대지 않았겠습니까? 한때 그랬죠. 그런저런 속에서 임종석과 윤영찬이 상당한 특수관계가 당시 됐었거든요. 됐었는데 이번에 그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임종석이 적극적으로 설득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뭐 비슷하게 생각하는 게 현근택 변호사 뭐 이야기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게 몰라 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어느 정도는 본질적인 미쳤을 거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4명을 보면은 조홍천 의원은 뭐 문 대통령이 픽한 사람이지만은 워낙에 단독자의 이미지가 강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원욱 의원은 이 당에 되게 오래 당직자부터 해서 올라온 자수성가형 말하자면 이렇게고 김종민 의원은 친문 친안희정 친노 친안희정으로 출발한 이런 사람인데 윤영찬 의원은 완전히 문 대통령 픽인 거고 그 친문이라는 그룹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해서 불만이 있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뭐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뭐 그런 이야기도 하더만요. 총선 이후에 전당대회까지도 보자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강한 권유 그리고 임종석 실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제 이번에 출마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되게 큰 공이지. 민주당에 대한 주전.
안 치기한 거. 그래서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고. 예, 제가 뭐 윤영찬 의원하고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막역한 관계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영찬 의원한테는 큰 과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거죠? 정치인 윤영찬이 이거를- 되게 우습게 네. 돼버렸죠. 고관여층이나 정치에 이렇게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이 얘기를 듣고 이해도 하고 들으려고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층에서는 그냥 뭐 공천 때문이네 이렇게 보여요. 하필이면 시기가 현근택 부원장의 네. 징계 얘기가 나왔을 때. 그렇죠.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럼 그동안에 한 거는 다 공천 때문이냐 이런 오해를 사기에 딱 알맞은 상황이 됐고 그거를 열심히 해명하셔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공천을 받을 거냐 못 받을 거냐 이런 상황에서 네.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여기 이 지역은 경선하겠죠? 전략 공천하나? 경선은 하지 그러니까 않을까요? 예를 들면은 저렇게 우리 비명의 상징이었던 사람 우리가 공천 준다. 우리 네. 비명 학살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작업하는 거 아니다. 네.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윤영찬을 살려줄 수도 있고 예. 그래도 그동안 우리한테 하던 짓이 있는데 거기는 합법적인 경선을 가장을 한 윤영찬 떨구기가 나올 것이냐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이 과정 중에 있었던 얘기를 쭉 다 들었는데 예.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당신이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 허락도 안 받고 이렇게 탈당할 수가 있느냐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하면서 상당히 강하게 말렸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하긴 그 4명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허락을 소위 말하는 받아야 되는 사람은 윤영찬 의원이 수석을 했으니까. 예, 유일무이하죠. 수석 비서관 출신이니까.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현근택 부원장의 건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아까 뭐 이현우 여러 의원이 가지가 뭐 섞여 있다. 예. 이현우 의원이 뭐 시점상 보면은 뭐 월요일 날 현근택 사건이 나왔고 뭐 그 이후에 탈당했으니까 그거는 고려가 좀 덜 되지 않았을까요?라고 왜냐면 일요일 얘기를 날부터 하셨지만 울면서 본인한테 전화했다는 거거든. 그 지역에서는요. 네. 그 현근택 부위원장 그 건이 이미 다 알려졌고요. SNS 상에서도 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어요. 올려가지고 이미 다 알려진 사항들이에요. 일요일 날에 네 분이 원칙과 상식 네 분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예. 그 자리에 윤영찬 의원이 오질 않았대요. 어. 그러면서 그냥 그 네 분의 카톡방에다가 아니 뭐 나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 내가 떠나는 게 맞냐 막 이랬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집중적으로 그 일요일 날 오후나 밤에도 윤영찬 의원을 설득을 했는데 안 되더래요. 아까 이현우 의원이 본인한테 약 울먹거리면서 고민이 있다라고 말했던 시점이 이제 그때란 말씀이시구나. 그렇죠. 그래서 네. 그 이전에 네. 이미 좀 결심을 한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예. 뭐 두 분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 공천 때문에 저렇게 본인이 했던 얘기를 뒤집는 정치인 예. 거기에 대한 오명을 어떻게 벗어날 것이냐가 큰 숙제죠. 이제 더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 네. 네. 재밌다. 그 진명 현근택이 없다고 예. 거기에 찐명이 없을 것이냐. 있어요. 그게 관전 포인트예요. 누구 네. 있어요? 네. 아니 그 누구 있어, 경합된 이 일 자체가 이제 그런 거죠. 에스모 씨. 예. 아니 그 아니, 엘모 씨. 예. 엘모 씨? 그러니까 이게 그 포인트가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친명 비명과의 갈등 때문에 아니 그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게 많은데 그 피해자 하고 그 피해자가 뭐 모시던 정치인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쪽이 더 강한 뭐 진명.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문제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상호 의원도 뭐 저 이야기하다가 자기 불출마 선언했지 않습니까? 네. 14명이라고 네. 서대문갑에. 응? 14명이면 아마 친명 한 10명, 비명 한 4명 될 거예요. 네. 자기들끼리 경쟁도 이렇게 치열하다. 이게 하나가 있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앞으로 이게 이번 부산 일도 그렇고 탈당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재명 대표가 양산이나 봉하나 김대중 대통령 그걸 이제 잇는다고 자처하는 그룹들에 대해 가지고 좀 기댄다 그래야 되나 눈치를 본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조금 더 높아질 것 같아요. 민주당이 앞으로 향후 총선까지 이런 국면에서 네. 아까 임종석 실장이 내가 당을 위해 가지고 주저앉혔다. 우리는 당신하고 의견은 다르지만 그래도 지킬 사람 아니냐라고 하면 그쪽에 대해 가지고 예. 신경이 이전보다 훨씬 더 쓰일 수밖에 없는 구도로 가는 거죠. 그럼 전해철 의원 이런 사람들도 좀 힘을 받을 수 그러니까 있다는 그 뭐 개인의 뭐 공천 받고 안 받고를 떠나가지고 그런 쪽에 대한 이제
눈치 보는 게 더 심해질 거예요. 저는 아까 김타짜가 했던 현근택 부원장에 빠졌다고 뭐 공천이 쉬운가 난 그게 귀에 딱 관전 박히는데. 포인트예요. 관전 네. 포인트. 이게 댓글 올라오는 거 보니까 그 누군지 벌써 네. 청취자분들은 다 아시네요. 저도 어떤 쪽을 얘기하는 건지 네. 저 김타짜 윤타짜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충 진작이 가긴 갑니다 지금. 네. 예? 댓글 읽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볼까요? 그 현근택 저 부원장 그 사건 있고 나서 그거를 수습하는 이재명 대표하고 네. 정성호 의원의 그 텔레그램 메시지 이거는 우리 장타짜는 어떻게 봤어요? 거기서 본 포인트는 뭐예요? 비선 논란이 뭐 있다고 하지만 네. 그냥 뭐 정성호 의원이 이재명 당대표의 뭐 핵심 측근이라는 건 다 알려졌던 상황이고 다 알죠. 비공식적으로 뭐 결정 라인에 있지 않은 사람과 상의한 게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냥 다양한 의견을 들어본다라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혼자 결정했으면은 아니 이런 사람들 다 혼자 결정하고 막 독단적이야 막 이렇게 공격했을 텐데 뭐 여러분들하고 상의하는 게 뭐가 문제일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니 근데 제도가 있는데 제도를 지키지 잣대가 않는 다르죠. 거는 제도를 지키지 않는 거는 그게 사당의 모습인 건 맞죠. 정성호 의원님이 제 예. 고등학교 선배라 가지고 아 진짜? 자 근데 사심이 담긴 평론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정권에서 짜맞추기 수사를 한다라고 막 우리가 비판하는 쪽이잖아요. 예. 근데 이미 다 결론이 짜맞춰진 상태에서 윤리감찰을 하면 우리가 검찰을 어떻게 비난하죠? 장 소장님 잣대가 다르다는 걸 제가 한번 지적하면서 네.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아까 저는 이제 제 잣대로 저희 좀 현실주의적인 잣대로 이재명 대표 평소에 정성호 의원하고 좀 가깝다는 건 전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민주당에서 합리적이고 좀 중도적이고 민심을 전달하려고 하는 쪽이 정성호 의원이기 때문에 그래도 정성호 의원하고 이렇게 급한 상황에서 항의를 하는구나. 그럼 그 메시지를 보면은 정성호 의원의 메시가 다 좋아. 옛날에 그 체리 따봉 예. 뭐 이런 이야기 꺼내면 또 옛날 사람들 싫어하는 분들이 있겠지. 메시가 별로 안 좋았는데 예. 양쪽 다. 예. 정성호 의원은 말이 다 구구절절 부산에 대한 메시지 먼저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거는 좀 세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 다 좋은 메시지를 좋은 이야기를 듣고 있구나라는 점에서는 저 다행이라 보는데 맞아요. 저도 근데 이렇게 느꼈어요. 어쨌든 간 이게 걸린 거가 또 거기다가 피습 이후에 첫 번째 메시지가 뭐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박근혜는 대전은요, 이재명은 현근택은요,라고 그렇게 되니까 우습게 된 거죠. 아니 그러면은 뭐 그 두 가지 하나는 비선 논란은 저 우리 장타짜는 비선 논란 얘기하는 거고 우리 김타짜 윤타짜는 그건 뭐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자문이다. 그렇죠. 반대구나. 네. 장타짜는 할 수 있는 자문이라는 건데. 저도 그런 생각인데 자문자 안 잘할 수 걸려야지. 있다. 안 아니 근데 일부러 한 거 아닐까요? 아니 이게 정성호 의원 입장에선 자문만 한 거예요. 네. 근데 당대표 입장에서는 이걸 결정하려고 물어본 거잖아요.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제도를 넘어선 시각 거다. 자체, 기준 상의도 그렇죠. 못해요? 아니 그게 아니, 왜 물어본 상의 거예요. 대표가 시켜요. 그러면 그러니까 윤리심판원장 윤리심판한테 이거로 아니, 정해서 본인의 의견도 얘기할 감찰해. 수는 있지. 당 왜요? 대표가. 예? 아니, 당대표니까. 윤리심판원이 말도 안 되는 아니 그 판사가 재판할 때 그러면은 뭐 사람들이 의견 아니 그럼 물어보고 사법기관이 왜 따로 있어? 왜 그 삼권을 왜 분립하는 거야 도대체? 현실적으로 동의하지만 그걸 그렇게 대놓고 말하면은 당에 무슨 우리가 윤 실장님. 실은 그렇지만은 겉으로는 또 이렇게 해야 될 게 있는 네. 거잖아요. 아닌 척하면서 그게 뭐 무너져 그저 버리면 정성호 의원과는 학연으로 연결돼 있고 현근택 변호사는 제가 한 4년 동안 방송을 같이 저는 해가지고 정성호 의원이 내용적으로 좋다는 죄송해요. 거고 현근택 변호사하고 더 인연이 깊어요. 네. 하여튼 그렇다는 게 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 지금 이거 문제라는 2년 따지기로 하면은 저는 알았어, 윤영찬, 알았어. 안민석, 정봉주 여기하고 인연이 훨씬 그렇지. 깊어요. 민주당이 그렇지. 저도 더 그렇지.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는 요거 이제 원칙과 상식 의원들 탈당하고 제3지대 판은 좀 커지는 것 같고 요거 좀 전망 좀 해보죠. 윤타짜는 어떻게 전망합니까 앞으로의 그러니까 제3지대 저는 움직임. 쭉 갈 거. 처음 보세요. 맨 처음에 신경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낙연 대표 쪽에서도 뭐 양양자 금태섭은 괜찮은데 뭐 이준석은 좀 전 원칙과 상식에서도 한두 명 이제 그런 이야기 했는데 요새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럼 거꾸로 이준석 대표 쪽에 천하람 뭐 이런 사람들도 우리도 마음을 열 테니까 우리한테도 이렇게 마음을 열어달라. 그러니까 다 머리로는 다 안다. 그러니까 가는데 전 계속 그런 조언 드리고 싶은 게 실제로 그런 조언을 해요.
마음이 머리를 이기면 안 된다. 머리가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이 제3당이 만들어진 빅텐트 만들어진다고 해서 여기서 넘버 원, 넘버 투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솔직히 선거 이기고 선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저 사람 잘하네. 저 당이 저 사람 때문에 더 올라가네라고 하는 사람이 뒤에 이니셔티브를 잡게 돼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가장 그 에너지 동력원이 될 수 있는 이준석 전 대표 쪽에서 넘버원, 넘버투를 따지는 느낌이 너무 세게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비례 명부는 따로 하자는 등 등등 이런 게 주도권과 관련된 거거든요. 근데 빅텐트에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가장 제1 과제가 뭐냐, 넘어야 될 산이 뭐냐, 이 사람들의 이준석에 대한 신뢰.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빅텐트 하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보면 제일 큰 게 우리가 이준석 따라가다가 뒤통수 맞는 거 아니야? 함께 하다가 뒤통수, 이게 가장 큰 과제로 저는 듣고 있거든요. 예. 제가 짧게 좀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이낙연 이준석 만났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좀 원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거의 1시간 반 정도 만났다고. 그죠? 그래서 김상일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준석 대표에 대한 신뢰라든지 이준석 대표가 좀 고집, 욕심 이런 것들을 좀 버려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그래야 제3지대가 하나로 좀 모일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준석 대표 측이 좀 약간 흥분 상황이거든요. 당원들도 많이 모이고 지지율도 나오니까. 그래서 본인들이 주도권을 강하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욕심을 좀 버리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많이 삐걱될 수 있다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 건물을 지어야 된다는 동의를 하는데 그럼 이거 하기 전에 우리가 빨리 등기 쳐가지고 지분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거 이준석 대표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도 저는 원칙과 상식도 무슨 굳이 당을 또 만들어야 되나? 어차피 합칠 건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등기 싸움으로 가면은 안 좋지. 근데 이게 처음에 빅텐트 논의가 시작될 때 가장 그 동의가 되는 지점이 뭐였냐면 일종의 연방제 신당이거든요. 끝났네요. 예. 끝났어요. 다음 주에 할게요. 윤타짜, 김타짜, 장타짜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